청약으로 얼마 보셨다고요? 가족만 얘기해볼까요? 동생이랑 본인. 네, 동생이랑 제 것만 얘기하면 한 5억 정도 번 것 같아요.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쎄 빠지게 여러분. 나는 쎄 빠지게 일하는데 딱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청약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인사 드려. 짝!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청약이랑 경매, 공매, 그리고 파산자 공매까지 돈이 되는 다양한 투자들 많이 하고 있는 머니이슈 호스트 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효PD입니다. 민망한 거 다 시켜놓고 진짜. 이거 해 빨리. 돈 벌리고 불리는 재미로 네. 살고 있잖아. 자, 오늘 메인 주제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점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네. 가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공통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은데요. 그것 빼고 다 안 맞아. 부동산 투자하면은 좀 50대, 60대 목돈이 있는 분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어떤 걸 했고 어떤 돈을 또 벌 수 있었는지 어떤 걸 추천드리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근데 항상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픈 내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부동산 자식도 있고. 또 저희가 겪은 시행착오를 보시는 분들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맞네. 좀 저희가 성급한 면도 있잖아요. 조금 맞아.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은 맞아. 성급하게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맞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실제로 부동산을 이런 방법들로 샀다. 네. 이런 거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약 당첨 경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이루. 저는 청약 실업파거든요. 실업하라고요? 네, 청약 극혐파. 왜? 청약이라는 희망 고문으로 청년들을 무주택을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다. 제가 그걸 다 깨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말 청약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청약을 전략적으로 하면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그리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당첨이 되는 경우도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러면은 청약 때문에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하는 여러 투자들도요, 청약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경매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청약만 기다리기 위해서 뭐 무주택자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동의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이란 신축 아파트가 참 가뭄이긴 한데, 공급이 가뭄이긴 한데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고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약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 청약 통장에 얼마를 넣는지, 몇 년을 넣는지, 지역은 어딘지에 따라서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라면을 네. 사는데 왜 네. 요건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왜 이해하려고 해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걸 하나 더 극복하면 경쟁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으로 당첨받았던 물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받은 물건은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2021년에 당첨받은 거고 분양가가 5억 6천, 지금 한 6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 사실 대박인 물건은 제 동생 명의로 제 친구한테도 똑같이 추천한 단지인데 둘이 같은 단지에 같은 아파트로 된, 요새 좀 핫하거든요. 제가 분양받을 당시에 진짜 무슨 말이 있었냐면 미분양 사태 날 거다, 누가 오냐, 교통 안 좋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전 미래 가치를 본 거죠. 그때도 분양가가 이미 주변 단지에 비해서 한 1억이 올랐어요. 분양가 상한제 단지여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는 싸게 된 거예요. 4억 5천에 당첨을 받았는데 지금 8억, 7억 5천에 효과가 나와 있고 서울 5호선 뭐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분양가의 2배 조금 안 되게 3, 4년 만에 오른. 2년이 지나면 매도를 하면 비과세인가요? 예, 비과세여서 딱 세금 0원 내고 정확히 1억 넣고 3, 4억이 불리는, 1억이 한 5억이 되는, 4억이 되는 그런 마법인 거죠. 분양받은 그 동생분은 그걸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임대를 줘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로 지금 대출금도 충당하고 좀 남아요. 세입자 돈으로 그러네. 대출금을 내고 있는, 원금도 오.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에 10만 원 정도 좀 남는 상황이에요. 대출 이자랑 원금까지 내는데도 남는다고? 네, 그런 구조로 만들었던 게 정말 싸게 받았기 때문에, 청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경쟁률이 청약이라고 하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40몇 대 1 뭐 이랬을 거예요. 높긴 한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당첨받은 아파트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남들이 좋아 보이는 평형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 눈치 싸움이
반대로 되면 어떡해? 일반 공급으로 우린 넣는데 일반 공급 하루 전에 특별 공급이라는 걸 해요. 이게 특별 공급은 특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먼저 신청하는 건데 그때 경쟁률을 보는 거죠. 어떤 타입에 많이 신청했는지? 네. 근데 남들도 다 알고 신청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다 뭐 안 본다니까요. 벌써 저는 좀 어렵나요?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희 PD님 이제 당첨시켜드리려고 지금 이것저것 조건을 보고 있는데 제가 꼭 당첨시켜서 근데 청약 당첨돼도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 경쟁률이 0.11 대 1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첨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0. 몇몇 대 1은 비싸거나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눈을 이런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릴 텐데 그런 건 애초에 안 들어가면 돼요. 제 친구가 청약통장을 날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면 다 신청해야 되는 줄 알고 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거다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넣었다가 당첨이 됐지. 통장이 날아갔습니다. 주변 시세 보는 법 이런 것도 저희가 카톡방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정보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25만 원까지로 월 납입금이 인정되는 걸로 늘어났어요. 왜? 그 유튜브로 보기에는 네. 10만 원을 넣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무조건 25만 원을 채워야 청약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거 yes or no 얘기해 주시죠. 초반 1년은 12개월은 25만 원을 넣으세요. 그 이유는 청약통장은 일반 공급 1순위를 하려면 12개월 통장 납입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12개월 안에 넣기 위해서 12개월 동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25만 원은 예치금도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그냥 2만 원으로 낮추셔도 돼요. 1년 동안은 25만 원 하시고 그 이후에는 2만 원으로 낮추셔도 되는데 여기서 공공 분양을 보냐 민간 분양을 보냐 좀 다르긴 한데 우선 민간 분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민간 분양이 저렴해요? 공공 분양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공공 분양 확실히 저렴한데 공공 분양은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청약통장에 돈을 꾸준히 넣느냐 그걸 봐요. 나이 많으신 분이 주택이 없는 사람이 꾸준히 통장에 넣었으면 짱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은 그런 거 없이 추첨도 가능해요. 점수가 적어도 전략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분양이 싸긴 하지만 꼭 그것만 바라보려고 뭐 이렇게 하신다기보다 일반 분양도 생각하시면서 12개월은 그냥 25만 원, 그 이후에는 2만 원. 그러면은 민간 분양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주식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 깼고 그 뒤에 다시 만들어서 한 1년 반 만에 청약이 당첨된 거거든요. 몇 번 그거 만에 되신 건데요, 청약이? 한 4번 5번 만에 하여튼 저는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였어요. 결혼하기 네. 전에. 네. 만 30세 뭐 이상이면은 세대주 요건 1순위 요건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또 집요한 남자지 않습니까? 네. 집요하게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다 전화해서 다 따져서 물어봤죠. 부모님이 있더라도 제가 세대주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가점이 제가 한 17점인가 그랬는데 저희 단지에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가점이 제일 낮았던 걸로 들었어요. 점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략도 잘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으로 얼마 보셨다고요? 가족만 얘기해 볼까요? 동생이랑 본인. 네, 동생이랑 제 것만 얘기하면 한 5억 정도 번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쎄 빠지게 여러분. 나는 쎄 빠지게 일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아 현타 오지. 아, 본인도 이제 해드린다니까. 내가 삼촌도 똑같이 해줬는데. 근데 참 마음이 따뜻하시군요. 아유, 청약도 투자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하네요. 들어가서 살기도 좋고 투자도 좋고요. 중간에 팔아도 되고. 저는 중간에 팔려고 했었어요. 돈이 들어가는 게 싫고 세입자 맞추는 게 너무 귀찮아서 팔려고 했는데 6억에 팔겠다고 통장 싸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팔까 진짜 고민했어요. 1억 넣고 1억 5천 버는 거면 나름 괜찮잖아요. 네. 근데 그때 좀 버텼죠. 버티고 나니까 지금 1억 2억이 더 오른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는 투자다. 청약도. 아 청약이 전략이었다고? 내 동생도 해, 내 친구도 해, 삼촌도 저희도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막 뛰쳐내리려 그래가지고 무섭네요. 청약으로 돈 봅시다. 네, 좋습니다. 청약 얘기 잘 들어봤고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실 거고요. 저희 카톡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는 다 말씀드릴게요. 아 실거래가 많이 찍히고 있고 네. 결정적으로 그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2달 뒤에 경매로 나왔거든요. 제가 산 금액보다 한 1,700 정도 높게 쓰셨더라고요. 낙찰가가. 근데 일반 매매가 경매보다 1,700 더 쌌다. 원성님도 구축 매수 경험이 있다고 빌라를 구축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빌라. 그때 재개발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2천만 원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 도봉구가 된 거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것도 좀 속긴 했지만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재개발 예정지다.